조정이 유용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좀 어려운 경우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이 유용한 경우, 조정을 하면은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슈가 복잡해진 경우, 뭐 잘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잘 알고 있는 경우, 친족 간에 법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경우에 법적인 강제력이 발동하기 때문에 관계를 훨씬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대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문제는 해결하고 싶은데 감정적이든 뭐 누적된 경험이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함께 살고 있고 일하거나 다른 이유로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관계인데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정을 곧 내려야 되거나 또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수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소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 조정이 유용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나 시간 상의 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갈등 조정을 원할 수가 있죠. 갈등 조정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중요한데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로 서로 간 대화를 원치 않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갈등 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갈등을 심화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정 과정을 거친다고 의심하는 경우, 면피용으로 조정에 임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경우, 그런 의도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합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사안 자체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 자체가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게 법적인 사안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 같은 경우는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조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범법행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법적 판결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이제 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질 같은 경우에 분명히 힘에 있어서 불일치가 존재하고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걸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해결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힘이 있는 쪽에서 힘이 약한 쪽을 오히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도덕적 문제나 정의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힘의 논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문제가 은폐되거나 잘못된 해결로 갈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그 법적인 문제 해결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이 적절하지 않죠. 그 재판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재판도 하면서 조정도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재판 결과에 의해서 조정 결과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정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 갈등에서도 이제 그 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공 갈등이나 노사 갈등, 조직 내 갈등,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간의 갈등, 뭐 이런 경우에 조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정부기관과 주민 또는 뭐 지자체, 뭐 기타 등등 이해관계자들이 조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참여와 수기와 의사결정, 그다음에 상호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자면 자유롭고 수평적인 평등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죠. 힘의 논리에 기반해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결과를 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등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평등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자를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좋은 조정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불편부당해야 되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진행 과정을, 그러니까 조정자는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그것이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를 작성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죠. 따라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리더십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조용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그 과정에 대한 설계 능력, 또 그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정 과정 역시도 이제 굉장히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율적인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자신이 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조정자, 역량 있는 조정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조정자는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합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명망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 조정 과정을 내실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정에 참여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면은 이제 그 조정에 필요한 이제 과정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보통은 이제 좀 편안한 그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코커스를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방 같은 것을 되게 마련해 놓게 됩니다. 자리 배치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긴 한데 어느 한쪽 편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자리 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자리 배치가 이제 A, B, C, D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자리 배치가 맞을 것 같습니까? 여기 M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미디에이터. 미디에이터 그 조정인이 꼭 한 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2명 이상을 이제 코미디에이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수로 조정을 메인은 이제 한 사람이 하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저렇게 P1, P2를 저렇게 몰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상대방하고 뒤처럼 P1과 P2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설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일 수 있는 모양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그래서 이제 E하고 F를 보면은
미디에이터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또 나머지를 또 이렇게 배치하는 거, 그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이렇게 미디에이터도 좀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참여자들도 분산시켜 놓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를 좀 할게요. 조정자가 이제 여는 말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자의 존재와 조정 절차를 확인하고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죠. 이걸 이제 뭐 주저리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하는데 주로 이제 환영과 격려의 말, 조정의 목적, 조정자의 역할, 기본적인 내용, 그다음에 비밀 유지. 여기서 비밀 유지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그 코커스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이제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하고 별도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별도의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조정자가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허락을 득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뭐 공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조정인이 그냥 알고 문제 해결에 활용을 하면 되지 그 사실 자체를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는 이 비밀 유지를 나중에 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경우에 이 비밀 사적으로 그 조정인하고 했던 얘기를 만약에 법정에 활용하는 경우에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 중요한 그 근거 가운데 하나는 조정인한테 판사들이나 상대방한테는 제대로 얘기 못하는 비밀스러운 얘기들조차 꺼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절차를 소개한 다음에 코커스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진행에 대한 동의. 그래서 조정 과정을 시작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동의한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